안녕하십니까. 한라중앙등 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하긴 할 텐데, 보시다시피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 것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풀이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핵심만 줄겠습니다. 주변 학교 중에 주로 한라 다른 학교보다는 한라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좀 그에 맞춰서 출제를 했고,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푼다면 아마 대다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긴장을 하게 되고 버벅이게 되고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다가 다른 문제들 풀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전 연습을 통해서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석적인 풀이도 제시하면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좀 실전적인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하면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연한 파란색으로. 자, 2차 방정식인 것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은 당연히 되겠죠. 니은도 상관없죠. 디귿은 x제곱항이 사라지니까 되지 않습니다. 리을이 여기 있는데요, 3차 항은 사라지는데 2차 항 사라지지 않으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미음은 등식 자체가 아니죠.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2번인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다음 2번, 두 해의 비가 1대 3일 때, 좀 전형적인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한 해를 알파라 하면 다른 해는 3알파다 이렇게 두면 되죠. 그때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요. 두 근이 A와 O인 게 보이시죠? 곱하면 5A 더하면 A 더하기 5가 돼야 되죠. 혹시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쌤이 쓰는 거를 혹시 모르는 학생은 진짜 이거는 기초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A와 5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알파, 3알파는 좀 취소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이제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두 해의 비가 1대 3이란 말은 A가 5의 3배인 15일 수도 있고, 아니면 5가 A의 3배인 A는 3분의 5일 수도 있다. 이런, 3분의 5가 아니네요. 3분의 5 맞네. 3분의 5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A의 곱의 합은 25가 되어야 맞겠죠. 그 다음 3번 색칠을 해놨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아마 틀린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x 더하기 3의 제곱은 k라고 둬야 되겠죠. 설마 이걸 전개하는 학생,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전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x 더하기 3이 제곱 x 더하기 3인데, 여기서 보십시오. 해가 모두 정수라 했죠. 지금 x가 정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k도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좌변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라는 거죠. 제곱수. 제곱수 K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걸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정수라고 읽으면서 마음속에 자연수라고 착각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에는 보통 어떤 걸 빠뜨리냐 하면 0을 빠뜨리고, 어떤 학생은 심지어 1도 빠뜨립니다. 자, 제곱수에는 0도 있고 1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K는 정수이기 때문에 K는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2의 제곱인 4도 되겠죠. 3의 제곱인 9도 되고요. 4의 제곱인 16도 됩니다. 20 이하의 제곱수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연수였다면 0이 빠지겠지만 정수이므로 0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4개를 해서 틀린 학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답은 5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아주 기본 문제죠.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풀 줄 아느냐를 빈칸을 채우면서 확인한 문제인데, x제곱 빼기 6x만 두고 상수항을 5변에 넘기면 빼기 6x에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 9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 그래서 양변에 9를 더해야 되는데, 기억에 9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번을 보고 1번에 바로 답이 나온다고?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봐도 분명히 2번, 3번 봐도 9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 여러분 다 끝나고 시간이 있다면 이제 검토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할 필요 없지만 지금은 이제 풀이니까 계속 이어가 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건 x 빼기 3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3이 돼야 되고 얘는 5 더하기 9니까 14가 돼야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x 빼기 3의 제곱이 14이므로 얘는 풀마 루트 14가 돼야 되는데 13이라고 했고 따라서 x는 3 풀마 루트 14가 돼야 되겠죠. 5번을 가겠습니다. 5번은 제가 이거 계란 후라이 표시를 했는데 어렵기도 하고 틀리기도 쉽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혀버립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이렇게 만약 느낌이 온 학생은 풀어야 됩니다. 풀어봅니다. 시간은 3분에서 최대 5분까지. 진짜 최대입니다. 가급적이면 3분 이내에 끝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풀다가 3분 내에 못 풀겠다.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읽었는데 느낌이 오지 않는 학생은 그냥 넘어가세요. 무조건 넘어가세요. 자, 진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점을 맞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이거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걸 3분 내에 당연히 풀어야겠죠. 자, 그렇다 치고 해봅니다. 어떤 양수 A의 소수 부분이 B이다. 자, 소수 부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제곱근과 실수를 하면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소수 부분, 어떤 실수 A가 있는데 그것은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가 뭐냐면 이 소수 부분의 정의는 항상 그 값이 0 이상이고 1 미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B의 범위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B의 범위를 안다면 그 아는 녀석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A와 B의 관계식이 저렇게 주어지면 B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10-A제곱. B가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고쳐줍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나는 B의 범위를 알았었는데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가 되겠죠. 지금 A제곱은 10 빼기 1보다는 작아야 되겠, 10 빼기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0 빼기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푼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진짜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묻기 바랍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이 9보다 크면 A는 3보다 크고요. A는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양수 A라는 애가 3보다 큰데 루트 10, 3점 뭐시기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A의 정수 부분을 알겠구나. A의 정수 부분은 3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A의 정수 부분이 3이면 A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A의 소수 부분. 바로 A에서 3을 뺀 것이죠. 그런데 소수 부분이 B라고 했으니까 이제 B는 A 빼기 3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B가 A 빼기 3이니까 이 B 자리에 A 빼기 3을 넣으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B 자리에 A 빼기 3을 넣으면 빼기 13은 0. 그래서 A를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모두 다 루트가 막 붙어 있죠.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1에서 52 마이너스 52니까 53이 되겠습니다. 자, A가 다음과 같은데 구하라는 것은 B니까 여기서 3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3을 빼면 2분의 3이라는 것은 위에 올릴 때는 마이너스 6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A가 양수이므로 풀마가 아니라 플러스만 되겠죠. 마이너스면 음수일 테니까 여기서도 플러스로 고쳐서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요 풀이를 이해를 하시고 한 5번을 다시 풀어보세요. 쓰고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쓰면 여러 번 하면 여러분에게 그 원리가 뼈에 새겨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 마찬가지입니다. 6번은 사실은 출제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본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자, 해가 유리수라는 조건이네요. 해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건 뭔가요?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요 식이 루트 안에 갇혀있는 이 식이 루트 밖으로 나와야 전체가 유리수가 되겠죠. 결국 여기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핵심인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5 빼기 8a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5 빼기 8a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이 수가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출제 오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해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루트 안에 갇혀있는 얘가 5 빼기 8a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양수 a가 아니라 뭐 자연수 a라든지 정수 a라든지, 여기가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조건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하면 이 식은 정수 안에서 놀게 되겠죠. 정수 빼기 정수니까. 그렇게 되면 한정된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부분은 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되는 것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만약 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해가 답이 무수히 많다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출제 오류 아니야? 실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출제 오류 아니야? 그럼 그 생각이 갇혀 있을 겁니까? 문제 안 풀 겁니까? 어쨌든 답을 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를 오히려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답을 내야 되니까요. 답을 내고 기존의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생각해서 답을 맞춘 다음,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진짜 오류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통해서 전체 정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5 빼기 8a가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라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가 되겠죠. 왜 4까지만 썼습니까? 5 빼기 8a에서 5에서 어떤 양수를 빼는 거니까 4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저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8분의 5였겠죠. a는 8분의 5.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는 2분의 1이었겠죠. 5 빼기 4 하면 1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4가 되기 위해서는 a는 8분의 1이었겠죠. 5 빼기, 자, 혹시 계산이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5 빼기 1은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걸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6에다가 8분의 4 더하면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가 있네. 그럼 이렇게 찍고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오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가끔 나온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대다수 A가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근호안이 아까도 나왔지만 제곱수인데 거기에 0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중근 가질 때, 여러분 익숙한 조건이죠. 중근 가진다면 저런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완전제곱식을 가져야 하고 2차항 개수가 1이므로 그냥 이 식 자체가 요 식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3이죠. B는 4분의 9겠죠. 3 빼기 4분의 9이므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은 익숙한 문제입니다. 볼 것도 없죠. 높이가 이거입니다. 공이 130m 이상 높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공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130m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두 군데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때의 시간과 요때의 시간을 알아보면 이 간격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130m 이상의 높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겠죠.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느냐? 높이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45t 더하기 92, 130이 되는 순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마이너스 5로 나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t제곱 마이너스 9t 넘기면 빼기 40인데 더하기 8이 되겠죠. 따라서 t는 1과 8입니다. 1과 8이므로 7초간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9번 익숙한 문제네요. 원모양의 연못둘레에 폭이 3m인 꽃밭이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연못의 넓이와, 이게 연못이네요. 이 연못 넓이와 꽃밭의 넓이가 서로 같다. 자, 이
둘을 왜 동시몬이라고 하죠? 동시몬. 중심이 같은 두 원. 중심이 같은 이 원과 이 원을 말하는 겁니다. 두 원이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큰 원의 넓이가 작은 원 넓이의 몇 배라는 거죠? 큰 원 넓이가 작은 원 넓이의 2배이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자, 연못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작은 연못의 넓이,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겠죠. 그걸 2배한 게 바로 큰 원의 넓이인데 큰 원은 R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파이를 양변에 지워주고 여기 R 더하기 3의 제곱이 R의 제곱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R 제곱을 여기 보시면 R 제곱이 있고 이건 2R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로 보내면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6R 빼기 9는 0이 됩니다. 따라서 R은 반근의 공식을 쓰면 혹은 짝수근의 공식 들어보셨겠죠. A가 1인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9 빼기 AC 해서 3 풀마 루트 18이 됩니다. 루트 18은 3루트 2. 근데 그 중에서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3 빼기 3루트 2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3 더하기 3루트 2.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에게 맞추어서 하고 있냐면 요 시험지를 한 50점 정도 맞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한 30점 미만이라든가 이러면 혹은 자기가 80점 후반대 이상이라면 조금 답답하거나 혹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50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차 함수인 걸 모두 고르면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죠. 이차 함수 맞죠? 이차 함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3, 4, 5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까하고 다릅니다. 제가 아까 보자마자 1번이면 넘어가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오히려 정말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3번 맞나? 아니네. 4번 맞나? x제곱? 아니네. 5번은 아예 함수가 아니네. 이차 함수 아니지. 방정식이죠. x에 관한. 따라서 1번, 2번 맞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좋을 것입니다. 11번 가보시죠. 제가 이걸 체크해 놨죠. 왜냐하면 어렵진 않은데 틀린 학생이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차 함수 y는 ax제곱 그래프가 직사각형 ABCD의 둘레 위의 중요한 포인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날 때 직사각형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순간의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했죠? Y축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과 만나면서 A가 가장 큰 순간은 A를 지나갈 때죠. 그리고 이 직사각형과 만나면서 A 값이 가장 작을 때가 C를 지나갈 때죠. 그런데 A를 지나갈 때와 C를 지나갈 때는 딱 한 점만 지나가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렇다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따라서 A와 C를 각각 지날 때의 A 값을 참고하여 구하면 됩니다. 자, A는 1,4이고 1,4를 지나갈 때 Y에 4, A에 1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A는 4입니다. 그 다음 C 4,2네요. 4,2 Y에 2 넣고 X에 4를 넣으면 A는 8분의 1입니다. 즉 4와 8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면 항상 두 점을 지나가겠죠. 따라서 A는 8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연속적인 실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든 A 값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남으면 계속 그려보세요. 따라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이의 자연수 둘은 정답은 3 빼기 1, 2번입니다. 12번 틀리면 안 되겠죠. 보기의 식과 그래프를 바르게 짝지어라. 일단 빠르게 양수와 음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을 A, B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보기에서도 해놨네요. 그러면 A와 B 중에 더 Y축에 가까운 것이 절대값이 커야 되고 그게 기억이겠죠. B는 기억이고 A는 니은이다. B는 기억이고 둘 다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 리얼 미음에서도 절대값이 가장 큰 미음이 Y축에 제일 가까워야 되겠죠. E는 미음. 오, 맞았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체크는 해줍니다. 왜? 이런 것들은 실수가 잦으니까요. 리얼 가장 절대값이 작아요. 그러면 C가 돼야 되는데 틀렸네요. 이 정도면 됐겠죠. 넘어갑니다.
13번 이 그래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점 2,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고 4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a는 마이너스 1. 설마 4번이나 5번을 체크한 학생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위로 볼록한데 양수를 체크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14번 자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한라중학교 등등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잘 보세요. 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상황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두 그래프가 나오고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서로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어느 두 그래프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죠. 뭡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니까 이걸 기역 그래프라고 하면 얘가 지금 그림에 제시된 기역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나 y절편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니은 이걸 니은 그래프라 하면 니은은 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위로 볼록하다? 아닙니다. 위로 볼록한 거는 이 그림만 그런 것이지 잘 읽어보시면 다음 그림은 문제 조건에 맞는 경우 중 하나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니은에서 A가 결정된 게 아니고 바로 X축과 접한다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X축과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니은이 맞긴 한데 이게 절대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제시해 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니은은 X축과 접해야 한다. 원점 5와 이차함수. 참고로 14번 같은 문제는 실전에서 만났다면 여러분들 이걸 먼저 들고 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읽어보면 느낌이 나야 됩니다. 자, 읽어보고 느낌이 났다는 거는 한 50점 이상 그 근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개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느낌처럼 좀 찌릿찌릿하고 긴장되죠.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만났는데도 그냥 푸는 학생은 지금 이 시험지를 풀었는데 최소 70점 정도 나온 학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하지 말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를 풀었는데 자기가 70이 안 나온 학생이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 푸냐? 다른 걸 다 풀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른 걸 다 풀고 나면 보통은 여유가 생기겠죠. 물론 다른 걸 다 풀었는데 그게 10문제 미만이라든가 체크하고 넘어간 게 5문제 이상이라든가 하면 더욱 긴장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최대한의 실력을 내기 위해서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14번은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다면 풀어야겠죠. 자 시작해 봅니다. 계속 원점 5와 2차 함수의 꼭지점 A, 꼭지점 A, 그 다음에 꼭지점 B. 그러니까 두 A, B라는 점은 각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OAB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건 고정된 값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조건들 중에 고정된 값들이 있다. 이거 아래로 볼록해야 돼. 이거 X축에 접해야 돼. 그 다음에 OAB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그걸 만족하는 ABQ의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모두 골라라 2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풀기 위해서는 이 그림 말고 어떤 경우도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기역처럼 그려지지 않고 기역이 Q의 값에 따라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꼭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그래프가 기역 그래프의 꼭지점을 지나야 하는데 니은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 사실은 X축에 접한다는 거였고 X축에 접하는 그래프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자 따로 그려보죠. 만약에 이랬다. 그럼 니은 그래프가 만약에 위로 볼록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면 얘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제시된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아니면 기역 그래프가 원점을 지는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둘이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탈락입니다.
그래서 OAB 이런 식으로 요거 설명을 안 했군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뭡니까? 기억 그래프가 또 니은 그래프의 꼭지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점을 이 기억 그래프가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다. 기억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니은 그래프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지나갈 때 말고 또 어떤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있을 때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방법, 그리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니은이 이렇게 생겼다면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제시된 그래프로부터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 A라는 점은 0,Q겠죠. B라는 점은 P, 0이겠죠. 그런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 하였으므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마이너스 Q와 같아야 되겠죠. 이 거리가 P이고 이 거리가 마이너스 Q이니까요. P는 마이너스 Q랑 같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 0,Q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P, 0입니다. 다만 P가 음수라는 사실, Q도 음수라는 사실. 그러면 바로 여기서는 P가 Q랑 같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P가 마이너스 Q랑 같은, 두 번째는 P가 Q랑 같은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고 하니 y는 3분의 1x제곱 더하기 q 그래프가 p, 0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죠? 대입합니다. 3분의 1p제곱 더하기 q는 0이어야 되죠. 그런데 q가 마이너스 p죠. q가 마이너스 p입니다. 3분의 1p제곱은 p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을 p로 나눠버립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p는 0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p가 0이 아니므로 3분의 1p는 1, 따라서 p는 3이 되고 p가 3일 때 q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a를 안 구했군요. a를 구합시다. a는 두 번째 니은 그래프에서 생각합니다. 니은은 y는 a의 x 빼기 p인데 p가 3이므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요것이 a라는 점, a가 0,-3이잖아요. 0,-3을 지나야 되죠. x에 0을 대입하면 9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를 생각할 때도 a 값은 변하지가 않겠죠. 모양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아주 엄밀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실전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그냥 평행이동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변하지 않고 p와 q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갔겠죠. 둘 다 음수로 같은 상황. 그래서 요렇게 지나갈 때다. 그래서 제시된 그래프에 이렇게 바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pq 곱한 거니까 요 값은 플러스 3이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3과 마이너스 3을 고르면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자, 현실적으로 자 15번을 틀린 학생은 15번을 맞춤으로써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이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15번을 맞추게 되는 그런 그게 제일 큰 효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번은 지금 봤는데도 또 시험에 나오면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15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5번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또 안 없어져. 봅시다.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설명 한 개 하고 조금은 원칙적인 설명해서 두 가지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합시다. 마음이 이렇게 급하지? 자, 2차 함수, 2차 한계수가 2분의 1로 같죠? 그럼 둘은 평행이동이라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보세요. 이 모든 길이가 여기서 여러분이 끊는 y축과 평행한 모든 선분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얼마입니까? 모두 3이죠. 무수히 많은 선분들을 꺼서 이 색칠된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수학적으로는 약간 엄밀성은 떨어지지만 길이가 3인 선분들을 아주 무수히 많이 껐습니다. 다 3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꺼가지고 하나의 연속적인 도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곡선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곡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이 선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모든 길이가 3인 직사각형 혹은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길이가 3이 되는 직사각형이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3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너비는 가로 너비는 변하지가 않겠죠. 이 너비. 그 너비는 5이지 않습니까? 5이가 아니라 5입니다. 5. 자,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15겠죠. 자, 모든 길이가 3이므로 3을 정렬한다. 5만큼.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넓이가 1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인 것이 소위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학생은 공부해 보시고,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그 조충지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조충지, 그의 아들 조긍지의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금 설명한 거랑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교과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곡선을 평행이동하면 이 곡선이 되는 거죠. 이 선분을 평행이동하면 이 선분이 됩니다. 선생님, 이 선분이 뭡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요 점을 지나가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잘랐을 때 요만큼은 요만큼이 되고 요 선분은 요 선분이 됩니다. 이 모든 요만큼 이 도형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죠. 됐죠? 같은 방법으로 이 곡선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고, 요 선분을 이동하면 얘가 되고, 요 선분도 이동하면 중첩되니까 요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색칠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요 부분과 넓이가 같습니다. 자,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다가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으니까 같은 부분을 제외한 요 빗금친 부분 A와 B는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왜? C를 똑같이 더해주면 똑같은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C를 똑같이 빼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뺀 A 부분과 B 부분은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즉 A를 B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냐?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의 설명이 혹시나 어렵게 느껴졌다면 한 번 더 자기가 직접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을 받아들이고 활용해도 실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도 양수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b, 3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양 몇 사분면입니까? 제 2사분면에 있네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 2사분면에서 꼭지점 2사분면에 있고 아래로 블록,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만 지나게 되는 16번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4a 빼기 2b 더하기 3은 25가 되고, 3을 대입합니다. 9a 더하기 3b 더하기 3은 0이 되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11. 3으로 나눌게요.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5a가 10, a는 2. 4니까 얼마입니까? b는 4 빼기 11, 마이너스 7.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4.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죠?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a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고쳤을 때 얘가 중근 가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얘가 는빵이라고 뒀을 때, 는빵이라고 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는빵은 바로 x축을 말합니다. x축. y는 빵,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중근 가져. 요 개념을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공부하세요. 중근 가진다. 즉 판별식을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판별식 혹시나 모를까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 이렇게 되어야지
오직 이런 순간만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2x제곱 빼기 8x니까. 따라서 요게 결국 상수항의 값이 8이 돼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a 빼기 3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1입니다. 19번 문제. 자, 지금 그림이 얘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0t야. 그런데 너 4초 후에 두 번째 폭죽을 또 쏘았어. 4초 후에. 똑같은 폭죽이야. 걔를 너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해봐. 135m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첫 번째 폭죽 쏘아올린지 몇 초 후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초 후에 똑같은 그래프를 또 폭죽을 쏘아올리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폭죽이 135m가 된다는 순간은 120과 140 사이에 130이 있고 요점이 135가 되겠죠. 바로 요 순간인데 처음으로 135m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바로 요 순간이겠죠. 요 순간은 첫 번째 폭죽을 쏘아올린 지 몇 초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폭죽을 쏘아올린 지 몇 초냐고 물었으면 그거는 이거를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폭죽을 쏘아올린 지 몇 초냐는 것은 시간을 여기서부터 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에서 이게 0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냥 이 점의 x값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문제에서 계산 없이 빨리빨리 일단 풀어야 한다면 이걸 그냥 보고 넘기면 됩니다. 6과 8 사이 어떤 값이잖아요? 7밖에 없죠. 그리고 7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풀고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이 남아돌면 검산 좀 해야 되잖아요. 자, 검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죠? 새로운 함수 h라고 하면 똑같은 h가 될 거니까 h 프라임을 쓰면 안 되고 h2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5 t 대신에 t 빼기 4를 대입하면 되죠. t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새로운 두 번째 폭죽의 2차 함수 식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이게 135가 되는 순간을 알고 싶어요 라니까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t는 뭡니까? 여기서의 t가 바로 그게 첫 번째 폭죽을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할 때 그 몇 초 t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을 풀 때는 전개하기보다는 t 빼기 4를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얘는 27로 마이너스 27로 오겠죠. 따라서 x는 3과 9가 되는데 라지 x가 3과 9면 t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가 라지 x로 뒀으니까 t는 라지 x에다가 4를 더한 값이죠. 4를 더해서 7과 1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7이 정답입니다. 20번부터는 매우 쉬운 문제들입니다. 일단 표준형으로 재빨리 고쳐줍니다. 3갈로 열고 x-1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되겠네요. 꼭지점을 1,-2가 맞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1,-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y절편이 1인 이런 식으로 생기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0,1 맞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이게 틀렸네요. 3, 4분면 지나지 않는 거 맞고요.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 맞죠? 21번 마찬가지입니다. 재빨리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x제곱에 빼기 2x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1,3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위로 블록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때는 y절편을 보니까 1이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이 아니죠. 제2, 4분면을 지나죠. 아래로 블록한 거 아니죠. 위로 블록합니다. 꼭지점 좌표 1,3 맞죠? 당연히 위험 폭이 같죠. 2차 함계수가 같으면 모양이 완벽히 같습니다. 22번. 자, 어렵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마스터해 줘야 실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90 근처에는 갈 수 있다. 그래서 22번. 여러분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어떤 경계선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꼭지점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까지 해줘야 100점 근처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90점 근처라도 갈 수 있다.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죠? 3이죠. 이 직사각형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K라고 잡겠습니다. 거리를 K로 잡은 겁니다. 거리를 K로 잡는 순간 D는 좌표가 뭐가 됩니까? 3에서 K만큼 플러스 됐으니까 3 플러스 K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죠? AD 혹은 BC의 길이는 KK니까 2K겠죠. 2K. 이게 2K인데 얘가 직사각형 둘레가 18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둘레가 18이면 직사각형의 가로 더하기 세로는 9겠죠. 그런데 가로가 2K면 세로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9-2K겠죠. 그렇죠. 둘이 더하면 9가 돼야 되니까. 이게 9-2K라는 건 이 길이가 9-2K라는 뜻은 뭡니까? Y좌표가 9-2K라는 소리죠. 이렇게 두게 되면 D의 좌표를 한 미지수로 두게 되면 이제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이걸 그래프에 대입하면, 이차함수식에 대입하면 K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의 X좌표, Y좌표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자, Y의 9 빼기 2K 차분하게 대입하시고 X의 3 더하기 K를 대입하면 3은 사라지고 K만 남는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따라서 K제곱 빼기 2K는 0이 되고 K는 0일 리가 없고, 맞죠? K가 0이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K가 2가 되고 K가 2면 뒤에 좌표는 5,9 빼기 4니까 5가 되네요. 5,5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비단 이런 풀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K 두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D의 좌표를 나타내어 대입한다. D가 아니라 A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23번 1차 함수, 찍다가 태블릿이 꺼져가지고 다시 23번 1차 함수 y는 ax 빼기 b 그래프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차 함수에 대한 복귀가 필요하겠습니다.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양수라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즉 기울기가 음수여야 합니다.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a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b인데 y절편이 양수가 되어야, 혹은 y절편이 0이 돼도 괜찮겠네요. 그럴 때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즉 요걸 정리하면 a는 음수인데 b는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a 위로 볼록해야 되네요. 일단 1번과 3번을 탈락시킵니다. 그 다음 y절편이 1입니다. 2번 탈락이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의 차이는 축의 위치입니다. A와 B로부터 축의 위치가 나오죠. 2차 항계수 A와 1차 항계수 A로부터 둘의 부호가 만약 이처럼 같으면 Y축의 위치는 축의 위치는 Y축의 왼쪽에 있다. 그게 5번이겠죠. 그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다. 즉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양수, Y절편 C가 양수, 축이 양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B는 음수가 되죠. 다음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C, B가 되겠죠. B는 음수, 그 다음에 AC의 부호가 같으므로 이거는 음수 맞습니까? 양양이니까 음수. 따라서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제 3, 4분면에 있고 Y절편 C가 양수이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뭐가 잘못됐지? 보자. 위로 볼록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C 양수 음수 맞습니다. B 음수 맞습니다. 마이너스 맞고. 이거 뭐 이렇게 이럴 리가 있나? 그림과 같다. 하하 참. 뭐 이런 일이. 이게 마이너스 A분의 C, B 맞습니다. X가 마음이 급했네요. 왜 이걸 보고 그랬죠? 자,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렸네요. 자, 이 그래프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저 선생이 왜 그러나 좀 생각했을 것 같네요. 일단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25번입니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서로 겹치는 그래프의 식은 이 그래프의 2차항 계수만 구하면 되는 식이죠. 그런데 재빨리 꼭지점 1,2, 그 다음에 y절편 0,-1 0집어넣으면 넣으면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2차항 계수가 같은 것은 1번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